좋으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잠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 사소한 문제도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독일에서 재선거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사람 수를 잘못 계산해서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좀 적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기다리느라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6시가 되면은 독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출구조사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6시 되면은 연수구 을 지역의 당선자는 민경욱입니다. 민경욱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죠. 그러면 6시 정각에 6시 현재 이 바깥에서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투표한 걸로 보면 민경욱이 당선됐다네.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난 뭐 저기 민경욱 싫어하는데 할 필요도 없잖아. 혹은 나는 민경욱 찍으려고 했는데 찍지 않아도 됐다고 하니까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문이 참 제 입장에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지방선거로 좀 부족했던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있다. 그 정치인들의 그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선거제도의 무결성이다. 선거제도가 요만큼이라도 잘못됐다면 그거는 안 된다. 물론 그 잘못된 선거로 당선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시장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 시의원들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훼손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저런 베를린에서 있었던 헌법재판소 사람들의 그런 판결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결했어요? 세 가지가 참 신기하고 어이가 없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지금 벌써 4.15 선거로 당선돼서 국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므로 그 선거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판결이 재선거 판결을 내리기가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경욱은 27개월 동안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제가 아직도 기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국회의원인가요? 아직도 청와대 대변인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잡아낼 수 있습니까? 모든 증거는 피고인 선관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특정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대법관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얘기가 정말 코미디인데요. 아까 보셨지만 위에는 하얗고 아래는 파란,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의 투표용지와 비례 투표용지가 한 장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제 지역구에서 하나, 다른 지역구에서 둘 해서 모두 석 장이 발견됐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왜냐? 이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트가 될 때는 하얀 종이가 전부 다 프린트가 되면 착 하고 잘라버립니다. 가위가 나가지고 쫙 하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간 다음에 이제 이 칙칙 하면서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칙칙칙칙 하면서 다음 장을 인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인쇄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라서 나가니까. 근데 두 개가 같이 인쇄가 됐다는 거는 여기서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트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왔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됐는데 대법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배춧잎 투표용지와 같은 저런 유력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예, 웃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 시체가 있습니다. 칼에 찔려서 숨진 시체가 있어요. 피가 막 철철철 흘러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칼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형을 봤더니 똑같아요. 이 죽은 사람과 거기에 묻어 있는 게 똑같아요. 근데 그 칼의 손잡이에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문이 묻어 있었으면 지문을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을 딱 범인으로 특정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범인이라면 아니 자기 지문과 피가 묻은 칼을 현장에 놓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문의 주인은 절대로 범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되지만요. 저는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제도 이거를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증거를 잡았을 때 이걸 아주 호되게 혼을 내주고 1960년대는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목을 달았어요. 최인규.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60년 동안은 그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를 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독재자와 애국자들의 피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애국자가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이런 독재자나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흘리든지 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원기를 죽어가다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사람은 크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예, 사형시켜야 돼요. 예,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보셨죠? 우리 정보사령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다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입막음 하려고 한 대여섯 명씩 막 자살하고 그런 것도 보셨죠. 그러니 차라리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해치려는 사람 한 사람을 일벌 백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네, 이거를 본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 이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 아니 진실은 있는데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 윌커슨, 벤자민 윌커슨.
선관위에서부터 선교사님. 전자 개표기를 직접 봤어요. 제가 45년을 반도체 칩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CPU 설계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기만 해도 그게 뭔지를 다 알아요. 그 속까지 다 알아요. 완전히 전형으로 만든 회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는 중앙선관위가 2,700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제가 기독교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2,700명이 아니라 지금 3,700명이라고 그래요. 3,700명의 그 선관위 직원, 임직원 전부 다에 구족을 멸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구족을 멸해. 왜 구족을 멸해야 되냐면 이유를 딱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친가 아버지 쪽으로 3족을 멸하고 어머니 쪽으로 3족을 멸하고 자식 밑으로 해서 3족을 멸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빨갱이로 해서 간첩으로 사형당하고 할아버지가 간첩으로 사형당하고 아버지가 간첩으로 사형당한 놈의 아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끓면서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공산주의를 제대로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가 오늘 민경호 의원 거기 민경호 의원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 거기 가서 부방대 거기 하는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중국 공산주의자를 바꿔 선교사로 파송하는 엘리트 선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도 무신론자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태인과 화교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보다 IQ가 10 이상이 평균 10 이상이 높아요. 그런데 20세기에 목숨 걸고 피 흘려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한국을 들어가지고 디아스포라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인데 한국이 시작을 해갖고 중국을 선교사의 나라로 바꿔야 돼요.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으면 이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유태인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데 공산주의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그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범신론의 아시안들 인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뒤집고 결국 무슬림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유태인도 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돼요. 그거에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듣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영상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시고 자기 소견은 이따 끝난 다음에 또 시간이 있어요. 그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만 영상에 관련된 것만. 네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기 녹음을 해놨는데요. 이 녹음은 법에 안 걸려요. 다 쓰셔도 돼요. 이거를 통째로 가져가서 막 뿌려도 돼요. 예, 아무 문제 그거, 없습니다. 궁금했어요. 예, 네, 그게 왜? 제가 7, 8 읽어드릴게 그룹이 있어요. 네, 네. 거기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려드리지 말고 이걸 가져가서 보여드리세요. 아, 방법이 그랬으면 쉬워요. 좋겠어요.
방법이 쉬우니까 예.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고 다음에 네. 저기 뭐야 이 유튜브 있죠? 예, 예. 민경욱 TV, 예, 예. 뭐 윌커슨 TV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공유만 하면 돼요. 공유. 네. 공유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뿌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한 게 이게 저 투자자가 있으셨는데 투자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 완성도를 높여서 국제 명화제에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저기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미영 우리 VON의 대표가 그럼 그 돈은 우리가 내겠다. 대신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아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가서 아무데나 틀으셔도 됩니다. 아무데나 1년 동안에. 예.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윌커슨 박사님은 윌커슨 선교사님은 그때 이제 보셨을 때도 제가 사람들이랑 담판을 해서 들어가서 좌슈아하고 우리 윌커슨 박사 선교사님 등 몇 분으로 하여금 이걸 볼 수 있게 하겠다 해서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계셔서 그걸 사진도 찍고 IBM의 컴퓨터 그 회로 이런 것을 설계하시는 분이니까 딱 한눈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한눈에 보고 나중에 이제 길게 설명을 하셨죠. 저랑 워싱턴도 함께 가서 이 부정선거 싸움을 함께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마이크입니다. 저도 전담호환 박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잖아요. 과속이든지 신호위반이요. 그런데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번호판까지 정확히 인식을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기계를 만들어서 오류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계 만든 회사도 범죄자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과속을 하지 않습니까? 쉼 하고 달려가도 그걸 정확하게 착각 찍어가지고 너 어디 사는 누구지 해서 바로 너 범칙금 6만 원 내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이제 기계지요.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이 해주셨듯이 기계가 어떻게 되고 뭐가 잘못됐고 어떤 흠결이 있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 발표를 하면 수사기관에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그걸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유영자 씨 오셨네요. 네,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이어서 그 동영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수작업 수개표를 하자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박사님이 말씀 주신 투표부스 안에 카메라를 하나 넣으면요, 번호판 인식하는 것처럼 유권자 얼굴은 초상권 침해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중 안전장치가 되고 실시간 카운트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내지 않습니까? 신분증을 읽고 투표용지를 뽑아주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하면 누가 투표를 했고 안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의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가능하시다면은 투표자들이 투표할 때 본인의 어떤 인적사항은 손으로 써서 내고 그럼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지요. 근데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그걸 조작해도 증거를 잡아내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을 메인으로 두시고 전산을 보조로 두시는 게 이중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들은 거는 부스 안에 얼굴 안 나오고 누가 뭐를 찍었는지를 촬영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난리 나죠. 그거는 이제 공개 투표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용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같이 아주 그러니까 쉬워요. 뭐냐?
그 투표소에 그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이 딱 보고 읽습니다. 6번 민경욱, 아까 그렇게 읽은 거예요. 6번 민경욱 누구한테 찍었냐? 큰 소리를 읽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확인을 합니다. 진짠가 이놈이 6번 민경욱이라는데 맞나? 딱 보고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들어요. 들으면 6번이라고 찍은 거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럼 한 사람은 확인한 다음에 읽고 다음 사람은 확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들고 그러면 그걸 보고 뒤에는 정자로 오 해서 손으로 적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날로그예요.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 6번 민경욱, 만약에 민경욱 그러면 6번도 필요 없이 이 지워지지 않는 연필을 다 깎아가지고 놔둡니다. 그럼 그 연필에다가 민경욱이라고 써야 돼요. 이런 순수한 아날로그를 쓴다고요. 그러면 민경욱이 아니고 민검욱이나 민경옥이라고 쓰면 어떠냐? 그건 괜찮아요. 비슷한 이름이 없으면 민경욱을 쓰려다가 잘못 쓴 거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앞에 있어요. 이렇게 민경욱, 뭐 정일영, 이정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렇게 그려도 되거든요. 완전히 아날로그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디지털로 가는 이유는 빨리 한다고요. 빨리가 뭐 필요합니까? 아니 한두 시간 늦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렇죠.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함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주장하면서 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걸 뭐라 그러죠? 암호화폐 하는 것처럼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가상화폐. 블록체인으로 하재요. 아니 아날로그로 가자니까 이쪽으로 더 가요. 블록체인이 뭔지를 누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손으로 봐야 되겠어요. 우리 눈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중요한 순간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판결을 내준 겁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지.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고생하셔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총선이 내년 4월 10일입니다.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4.15 부정선거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뭔가 움직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우선 첫째 그 선관위가 그동안에 변화가 생기면 되는데 그 변화가 안 된다면 현재 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방지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민 대표님께서 전 우파 단체들 와가지고 전 국민이 감독하고 부정선거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사전 선거에서 대부분의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사전 선거에서 도구가 되는 게 QR 코드입니다. 자, QR 코드를 딱 보면 여기 누가 투표했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찾아냈어요. 이 선거 아까 나오지만 선관위에 웬 쓰레기차가 들어가더니 나와가지고 시흥까지 막 우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쓰레기들을 버리고 종이를 잔뜩 버리고 갔어요. 뒤에 가서 막 찾았더니 거기에 봉투 안에 이렇게 투표용지가 찢어져가지고 딱 나온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로 투표에 쓰이는 투표용지인데 이게 왜 여기서 발견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선관위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는 경주의 연수원에서 투표를 한 누구누구의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이게 비례대표 용지가 뭐 잘못돼가지고 두 개를 찢어서 다시 우리가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건 QR코드밖에 없었는데 딱 특정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QR코드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그 투표용지가 누구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찍었는지. 1. 2. 만약에 그게 누구 기표를 한 투표용지였다면, 그게 민경욱을 찍은 거였다면, 윌커슨 박사는 민경욱을 찍네 라고 나온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보면 누가 찍었는지를 알 수 있고, 기표한 걸 보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거를 헌법소원을 했어요. 제가 헌법소원. 이거는 현행 법에 따라서 QR코드를 있는 채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1.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다. 왜? 이게 전자개표를 하면서 다 지나가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를 찍듯이, 플레이트를 찍듯이 한 장 한 장이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걸 보면 누가 누구를 찍었네, 이거를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당일 투표는 일련 번호, 짝 찢어가지고 일련 번호를 따로, 삼각형인 거를 따로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일련 번호 삼각형 요만한 쪽지를 계속 세면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QR코드는 없이 그냥 다 집어넣으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수만 장을 집어넣어도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수만 표를 집어넣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헌법소원은 첫 번째, 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거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땅땅땅 위헌이다 라고 9월까지 땅땅땅 하고 나면은 QR코드가 사라집니다. 아니면 QR코드를 찢어야 돼요. 1이 그거고, 2는 지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힘당의 행안위 간사를 만났습니다. 간사를 만나서 지금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데, 선거 이번에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그래 고쳐줄게 이렇게 할 리가 만무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법은 멀쩡한데 시행 규칙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투표용지에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표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QR코드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법에 정해져 있고요. 법에. 근데 시행 규칙에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이딴 걸 해놨어요. 그런 건 못하게 하는 거죠.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이상한 시행 규칙을 전부 다 법에 맞게 바꾸는 것. 이렇게 하도록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펼쳐지면 QR코드는 없어지고 그게 바코드로 바뀌든지, 아니면 그것도 이렇게 일련 번호로 바뀌어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보관을 한다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는 어디서 나왔다? 대개는 사전투표에서 나왔다. 사전투표는 전부 다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근데 QR코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하면 고쳐야 돼요. 그런 게 된다면 부정선거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두 개인데요. 하나는 헌법소원, 하나는 이제 규칙을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이영하 목사님이 곧 진행하시겠지만, 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로 부정선거를 막는 최전선의 감시자로 이번 선거에도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번 선거에도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막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주범 역할을 한 게 선거관리위원회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전에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 뭐 경찰도 내쫓고 그러니까 저 사람 힘 있는 사람 모양이다. 알았어요.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래서 당신 아들 어디 있어?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야? 뭐 어제 소리 치고 야단이야? 당신들 1급이 지금 21명이라며? 3,000명에 21명이나 1급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야? 하고 우리가 이제 야단을 칠 수 있죠. 그렇게 대항하면서 하면 지난번보다는 부정선거, 반드시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왜냐?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몰라도 아는 걸 어떻게 안 씁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저 부정선거에 뛰어들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대로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아야 돼요. 왜냐? 이번에도 이 저 원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은 5년 말짝 꽝입니다.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내에서도 잘려요. 당내에서도 이거 뭐 이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당내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당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물으면 되죠. 윌커슨 박사님 같은 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고 황교안 대표께 가서 뭐 물어보고 이영하 목사님 같은 분께 여쭤보고 그러면은 그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곧 우리는 그 교육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질문 때요.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저기 참관인으로 나갔었거든요. 네. 참관인으로. 그런데 그 몰표가 막 나오는 거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요. 네. 그랬더니 선관위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막고 네. 어떻게 막으면서 피살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나? 네네 그래서요. 예, 그래가지고 투표 나갔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네. 그 사진 어떻게 해요?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막 말려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근데 그 사진 상황 찍으면 안 상황에 되는 건가요? 찍어줘야 되죠. 우리가 강제로 들어갔는데 찍어야 돼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저 뒤에요. 저 뒤에. 당과 정부에서 이거 인지를 하고 있지요. 아 그런 말씀이군요. 당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가서 그 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당에 제가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제 친구인데 이만희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야 경호가 내가 가서 얘기하니까 나를 너처럼 또라이라고 알더라 이래요. 자꾸 한 사람씩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멀쩡하던 사람이 왜 민경이랑 똑같이 또라이가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이고 당과 정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소원이 있죠. 헌법 소원을 위해서는 많은 그 문건들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이 만드는 그 서류들이 들어갑니다. 서류들이 들어가면 그 서류를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가는 서류들의 부정선거의 사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써서 들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시간으로 한동훈 장관의 책상 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압니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많은 일 가운데 지금 우선순위로 볼 때 혹은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순서로 볼 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하여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볼 때 부정선거 문제는 일단 다음 40 총선에서 이겨서 원내의 다수석을 차지한 다음에 그때 밀어붙여야지 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하면은 걔네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못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편에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의 결과를 지금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사전투표 없애야 되고요. 다음에 전자개표 없애야 되고 QR코드 없애야 돼요. 이 세 개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찍는 게 지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면 자기 집에 장롱에서 자기 도장 가져서 찍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 사람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계속 찍어. 심지어 이건 안 찍어도 돼요. 왜? 그걸 전부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것도 바꿔야 된다. 예, 또 누구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쪽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하실 것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면 돼요. 예. 마이크.